하이 뉴욕 증시 7번째 시간, 저는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입니다. 오늘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하이 뉴욕 증시에서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이 뉴욕 증시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25일 저녁 6시에 미국 주식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라이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AI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유망하게 봐야 되는 미국의 AI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산업과 테마에 대해서 좀 우려 혹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사항인데요. 이러한 우려에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저희 바바리안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사전 신청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방법이 무엇이냐? 어렵지 않고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사전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요, 어렵지 않게 저희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AI 투자와 관련된 정말 알차고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치킨 쿠폰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번째 하이 뉴욕 증시의 주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아시는 것과 같이 미국의 태양광 산업, 미국을 넘어서 한국,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업황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주요 ETF,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된 ETF의 최근에 이제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더라도요.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ETF라고 볼 수 있는 인베스코 솔라 ETF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표 신재생 ETF라고 할 수 있는 아이쉐어의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 역시도 비슷하게 올해 들어서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미국의 IRA 법안 혹은 유럽, EU 차원의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의외로 정책보다는 그 에너지 소스가 가지는 경제성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과거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이제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요, 의외로 이 정책이 좋을 때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라기보다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경제성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 구간에 굉장히 주가가 좋았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등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정책이 비우호적이었을 때,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요, 트럼프 행정부 때였습니다. 연도로 따지면은요, 한 18년도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기억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는 정책적인 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줄일 거고, 대신에 기존의 전통 에너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약간 신재생 에너지를 정책적으로 후순위에 놓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책이 안 좋을 때, 비우호적일 때, 그럼 기업들의 주가도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굉장히 여기서 재밌는 점은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가 바로 이 18년 전후 트럼프 행정부 때였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상식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은 그 당시 18년도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느냐?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2018년도는 미국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의 전력 효율이 전통적인 에너지, 예를 들어서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등등이 있겠죠. 이러한 전통적인 에너지의 발전 효율을 뛰어넘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게 전통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보다 더 싸진
그 기점이 되는 시점이 2018년도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전통 에너지보다 높았다. 2018년도 이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18년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좀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해도 발전 사업자라든지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18년도를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전통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전기를 쓰는 것보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쓰는 게 더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 2018년도가 이제 미국의 태양광 산업의 약간 기점이 되는 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작년 2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왜 강했지?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오히려 작년도에는 IRA 등의 이제 글로벌리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법안이 뭔가 구체화가 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 IRA 법안이 제대로 나오느니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보조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느니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컸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셌다. 이 점이 또 다른 핵심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그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도는 어떠한 해였냐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에 의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등했던 한 해였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이런 글로벌 정세의 영향에 따라서 정말 많이 올랐던 시점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몇 배 수준이 아니에요. 몇십 배 가까이 오른 이런 전통 에너지원을 쓰는 것보다 발전 단가, 발전 효율이 많이 좋아진 그냥 태양광 등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컨셉이 작년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도와 똑같은 플로우로 산업이 흘러갔던 거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 전력 효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우위를 보이는 시점을 작년에 겪으면서 당시에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는 정책보다는 경제성을 따지는 게 더 투자의 성과를 내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은 것은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론 22년 이전, 21년, 20년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에너지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경제성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결국은 모멘텀으로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이런 가격적인, 경제성적인 모멘텀이 많이 꺾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주가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전통 에너지,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싸짐으로써 주가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자들 역시도 작년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 투자 혹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전 세계 태양광 인버터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페이즈 에너지의 이제 매출 추이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특히 미국의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쪽에서의 압도적인 사업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몇 분기 동안 매출 성장성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확실히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태양광 설비를 수급하려고 하는 그런 일반 가정 이런 데서도 급할 게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통에너지 가격이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가다 버리니까 빨리빨리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싼 전력을 써야지, 그런 니즈가 있었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는 그런 니즈가 많이 떨어졌고, 그러한 악영향이 이런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천연가스 가격 이외에도 뭐 금리, 뭐 엄청나게 높아진 금리라든지 미국의 이제 주택 공급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과 글로벌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부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바바리아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투자 테마,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거용 태양광보다는 저희는 유틸리티 태양광, 에너지 스토리지, ESS 등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서두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전통 에너지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산업이 어려운 것은 분명히 맞지만, 구조적으로 전력 수급 체계를 살펴봤을 때 이미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전통적인 에너지의 발전 단가 원가보다 이미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저희가 서두에 확인하셨던 그런 차트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이미 2018년도를 기점으로 이미 태양광 발전의 원가는 이미 전통적인 에너지, 여기 검은색과 회색의 선보다 훨씬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수급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훨씬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전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유틸리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제 뭐 기름을 가지고 전력을 발전하는 것보다는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소스를 가지고 전력을 대규모로 발전을 하는 게 당연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미국의 이제 발전 사업자, 유틸리티 사업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전력 발전원을 태양광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태양광 발전에서 유틸리티 사업자들이, 전력 발전 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요. 어쨌든 올해 그리고 작년 정도를 기점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의 중심은 가정용보다는 유틸리티 사이드로 넘어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가 태양광 기업을 볼 때 이 유틸리티 태양광 발전 쪽의 사업적 노출도가 많은 기업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에 2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넥스트트래커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어레이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두 기업 모두 시가총액 규모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에서 한 40억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한국 돈으로는 다 5조 원 미만 정도 되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유틸리티 태양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적인 수혜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예상되는 회사들이고요. 이 회사들이 무엇을 하느냐, 역시 화면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이제 태양광 플랜트의 태양광 패널의 각도를 조절해주는 그 트래커라고 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가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게 태양이 이동하는 그 동선에 따라서 그 태양광 패널의 각도를 조절을 해주는 게 사실 저 전력 발전 효율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태양광 패널의 각도를 조절해주는 장치, 이 트래커의 선두 기업들이 넥스트 트래커, 어레이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23년 하반기부터 유틸리티 발전 사업자들의 이제 태양광 투자가 본격화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 투자가 조금 늦어져서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유틸리티 태양광
투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태양광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두 기업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유틸리티 태양광과 함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기업들에도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태양광 풍력 등으로 발전된 이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생겼습니다.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은 이 전력이 발생되는 시간이 대부분 다 낮입니다. 밤에 당연히 이제 전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이 전력이 발생을 하는 시점이 낮인데 실제로 이 전력을 많이 써야 되는 시점은 또 이제 밤이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 발전한 이 전력을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와 함께 이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 ESS 장치의 수요 역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력 발전과 같은 경우에도 계절적인 차이에 의해서 전력 발전과 전력 소비에 시차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람이 잘 부는 계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바람이 잘 안 부는 계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바람이 잘 부는 계절에 전기를 많이 쓰고 바람이 잘 안 부는 계절에 전기를 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역시 풍력 발전에서도 이런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는 인프라의 중요성이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시에 ESS 역시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S, 에너지 스토리지 장치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이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저렇게 ESS의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최근에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송전망 인프라의 하나의 그 장치, 인프라로서 이제 연방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이런 규제적인 이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성 측면에서의 수요가 생기고 그리고 역시 이제 제도적으로 ESS 산업 성장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이런 흐름이 역시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꼭 이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시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ESS 산업의 대표 기업은 역시 크게 두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이고요. 또 다른 기업은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하는 미드캡 기업이 존재합니다. 네, 먼저 테슬라 말씀드리면요. 테슬라가 그냥 전기차 사업하고 최근 들어서 AI 사업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ESS 사업을 하네? 라고 좀 생소하게 이제 느껴지시는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종류의 중형, 대형 사이즈는 물론 소형까지 전체적인 ESS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선두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 3-4분기, 최근 1년 정도 되겠죠. 최근 1년 사이에 ESS와 관련된 사업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화면을 통해서 아실 수 있듯이 테슬라의 ESS 사업의 설치량이 급격하게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늘어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왜 ESS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흐름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함께 또 다른 미국 내 유망 ESS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플루언스 에너지와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 들어서 매출이 전년 대비 그리고 재작년 대비해서 레벨업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주 트렌드를 보더라도 내년부터 ESS와 관련된 수주가 굉장히 클 것 같다라고 회사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못지않게 이 플루언스 에너지의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플루언스 에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적자를 계속적으로 봐왔던 그런 적자 기업이었는데요. 올해 그리고 내년을 기점으로 매출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적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구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ESS 산업의 성장에 베팅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플루언스 에너지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예, 이상 하이뉴욕 증시 7번째 시간 신재생, 특히 이제 태양광 투자와 관련된 아이디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찾아뵐 건데요. 9월 25일 저녁 6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때 더욱더 신선하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